있습니다. 오늘 2부는 재밌을 예정.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3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볼메그린님. 안녕하세요. 볼메그린입니다. 어쩜 이렇게 다 나해? 시집가도 되겠어. 그러네, 딸이 있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자, 복지과 소사이어티와 우리가 협업을 한 지가 338회. 338주. 넘사벽입니다. 그러니까 뭐 날마다 방송에서 숫자가 이 정도 되는 방송은 많이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방송에서 이런 숫자를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7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새날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부터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 정치적 논란보다 이게 더 중요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뭘 하시냐면은 전화를 하십니다. 02-327-2353 02-327-2353으로 전화를 하십니다. 왜? 후원하려고. 전화를 하면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겸 공동대표는 의사이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자기 수입의 반은 여기다 쏟아붓습니다.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00원씩만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02-327-2353.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산 엑스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윤석열이 저기 프랑스 갔을 때 네. 엑스포 막 김건희 막 키링 들고 다니고 막 아주 개 생쇼를 했어요. 근데 과연 부산 엑스포가 유치하는 게 맞냐? 유치하는 게 답일까? 이 이야기를 또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께서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제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예. 서로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예. 읽으신 거예요. 다들 우리 국민들이 막연하게 되면 좋겠지만 저게 되면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언론조차도 찬양 일변도로만 가고 있는데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핵심은 결론부터 내리면은 이대로 추진되면은 적자가 부분이 있을 거고 예. 이게 이제 국민들 부담으로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상황이 심각한데 이 비용은 너무 과소축에 돼 있고요. 또 효과는 너무 과대축에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시작은 제 기억으로는 오거돈 시장님 계실 때 시작을 했던 거로 기억나는데 이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하자 말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부산 시민의 행사고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유치가 된다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양상은 그냥 연일 언론에 방송이 엄청나게 납니다. 신문도 전면 광고, 그냥 조그만 광고가 아니고 전면 광고를 계속 때리고 있는데 국내에 계신 분 중에서 유치 관련된 결정 권리 행사한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신문에 이런 광고를 자꾸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될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언론사들은 광고 수입을 짭짤하게 챙길 수 있는 거의 모든 언론에 특히 이제 보수 언론 쪽은 이걸 더 기획 특집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언론사들은 일단 부산 엑스포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고 있는데 과연 부산 시민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혹시나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인지 이 모든 일들을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반대 목소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일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익과는 상관없이 엑스포 광고를 하고 홍보 기사를 쓰면 돈이 된다. 예.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배우들도 홍보 대사 돼갖고 막 나오고 있는데 저거 나중에 잘못되면 저분들 안면은 누가 보장해 주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미지 다 손상될 거 아닙니까? 제가 2주 전에 부산을 갔다 왔는데 예. 부산에서 엑스포를 보는 것보다 서울에서
부산 엑스포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엑스포장으로 예정된 그 지역을 바라보이는 곳이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고 자라던 곳이고 그 북항이라고 하는 그쪽을 제가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 타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본적으로 애정을 갖고 있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람이고 저뿐만 아니고 부산 시민 모두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 그런 생각이 있을 건데 지금 진행되는 거나 준비되는 상황을 볼 때는 되어도 문제지만 안 되어도 문제고 또 될 경우에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무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심히 걱정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예. 이건 이제 총론이었고,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기사가 막 쏟아지고 그러잖아요. 예. 언론에서 부산 엑스포를 막 홍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교 실패 사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그 프레젠테이션 당일날 그 대통령이 현장에 안 나타나가지고 그 늦어져서 그 심사위원들이 그 우리 언론은 제대로 보도 안 됐지만은 그 행사 주최 측을 포함해서 심사위원들이 소위 말해서 화가 많이 났는 그런 상태인데 또 우리 언론에서는 마치 막 그 프랑스의 그 대통령이 굉장히 한국 그 엑스포 유치를 지원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날 윤 대통령 만나고 난 바로 오후에 우리는 사우디를 지원합니다. 공식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뭐야 그게? 그래놓고 윤석열은 가가지고 프랑스랑 북핵 대응하는 것만 해. 네. 너무 헥헥거리지 않아요? 베트남 가서도 북핵 대응만 얘기해. 그러면 미국 가서 워싱턴 선언을 왜 했냐? 네. 미국이 핵전쟁 나면은 미국이 도와준다며. 대체 무슨 영업사원도 아니고 얘는 무슨 회사 망하게 하는 영업사원도 아니고. 그래놓고 자기는 지각도 안 했다 그러고. 그리고 더 걱정인 것은 이 부산 엑스포에 가려져 가지고 국민들이 엑스포만 유치되면 물가 상승이나 부동산 문제나 대중국 수출 그 급감이나 이 어려운 북핵 문제나 육자 외교나 이런 것들 다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것인지도 의문이지만은 안 될 경우에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런 것도 걱정이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민들의 고통을 이것으로 호도하는 그런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했는데 마약 같은 역할로 이것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좀 정권의 그 진정성도 의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가 막 됐을 때 했던 얘기예요. 광주 학살로 집권한 전두환이가 올림픽 유치하는 거랑 아주 유사한 구조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개판 만들어놨는데 엑스포 유치하면은 대한민국이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될 것 같은 느낌. 예. 심지어 윤석열 임기 내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에요. 진짜로 진정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근데 지금 엑스포 관련해 갖고요.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바로 언론사라는. 예, 앞서 그 이야기도 했는데 일단 그 하지 않아도 될 광고를 언론사들이 수주를 해서 제일 특수를 이미 누리고 있는 곳이 지금 보수 일간지들 비롯해서 언론사들이고 경제신문뿐만 아니고 그 엄청나게 많은 전문지들도 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 첫째 이 광고와 홍보를 국내에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차라리 그 외신이나 뉴욕의 타임스퀘어. 예, 타임스퀘어 같은 데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 전혀 관계도 없는 이런 우리한테는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 광고를 보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외에는 또 다른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백하게 국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이 정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윤석열이 막 프랑스, 베트남 등등 갔다 오면서 자기가 역대로 가장 많은 지금 세일즈 외교를 했다. 네. 내가 이제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MOU 몇 개 안 돼요. 투자 유치 약속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부산 엑스포 경제 효과가 부풀려져 있다. 일단 이렇게 큰 거대한 행사고 5,050만 명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라면 관련해서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에 그렇게 나옵니다라는 이야기 말고는
이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정경에서 사는 곳에서도 연구 보수가 있다는데 제가 KDI 들어가고 그 한국경제연구원 또 들어갔는데 일단은 보고서 자체를 찾기가 어렵고요. 보고서를 찾으면 그 안에 있는 근거 자료하고 레퍼런스를 보면서 이 좀 산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혹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이 정부 관계자가 계시면 아니면 우리 온 보좌관들이 공식적으로 이걸 요청해갖고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석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KDI 보고서의 연구 결과에 대한 근거는 아예 없고 가만히 있어봐 경제 효과를 이거 얼마로 하지? 그래서 지금 얼마라는 거죠? 일단 생산 유발 효과 43조 원, 부가가치 창출 효과 18조 원, 합계 엑스포를 통해서 61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선전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신 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개방의 효과가 42조 원이라는 이야기 들어진 기억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청와대 개방돼 가지고 그 서울시 중구, 종로구 청와대와 인접된 곳에 그런 효과 있는지는 아무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예. 청와대도 둘러보고 경복궁도 둘러보고 할 거다 이런 거. 예. 그리고 거기서 돈을 많이 쓸 거라는데 그 상가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손해는 봤을지 몰라도 나아진 게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42조 원이 그렇게 뻥카였다면 61조 원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 관람객 138만 명의 경제효과 29조 원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평창 분들이나 강원도 분들이 이 수치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 엑스포는 그 29조 원의 2배인 61조 원이니까 도대체 이 수치는 무슨 근거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 지역 그 GDP, GRDP를 하죠. 이게 연간 한 98조 7천억 정도 됩니다. 100조 좀 못 되는데요. 그러면 신규로 이 엑스포 기간인 2030년에 그 신규로 한 160% 정도의 그 부산의 경제가 팽창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될까라는 의문도 일단 들고 그러면 이 61조라는 경제 파급 효과는 기존의 부산 지역 GRDP하고 겹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빠져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수치들 중에서 믿을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뭐 그래도 반은 그 정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되고 희망도 갖고 싶은데 일단 별로 신뢰는 안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뻥 튀기는 거 있잖아요. 예. 경제 효과라는 게 61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10%잖아요. 예. 엑스포가 한 6개월 한다 그러죠. 그걸로 61조를 벌어들이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어떻게까지 뻥 튀기냐면 한국이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그걸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잘한다까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근데 엑스포하고 직접적인 원인도 사실 안 되는 예. 거고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을 만큼 브랜드가 굉장히 훌륭한 나라인데 엑스포를 통해서 그걸 좋게 만든다는 건 전두환이 올림픽 통해서 대한민국 차라리 올림픽 효과가 더 예,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종합운동장만 다시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도로도 정비하고 그 도시 비관도 바꾸고 아파트 짓고 이런 효과가 있었고 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끝나고 나서 분양이 잘 돼가고 지금 또 꽤 고급 아파트로 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고 88년도 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단순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분이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예, 본인은 이제 그 시대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 말씀하신 걸 봐서는 일단 우리나라 같이 세계 10위권의 선진 대국에서 특히 인프라가 대부분 넘치도록 갖춰진 나라에서 이런 국제 행사 유치가 더 이상 그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은 안 되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월드컵을 카타르에서 했나요? 예, 그 전에 브라질이 산 적도 있죠. 예. 또 월드컵 했다 그래서 와 이 나라 선진국이야 가고 싶다 이런 느낌 들어요? 아니잖아. 뭐 당장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138만 명이 왔다 왔는데 이 중에서 외국 선수단하고 임원진 빼고 실제 외국 관광객들 몇만 명이 되는지 아무도 이야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97, 8% 정도가 내국인들로 채워졌던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잠시한 거예요. 우리끼리
벌어들인 게 없다는 거죠. 쉽게 예. 표현해서는.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 29조 원이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유치가 결정되고 막 건설하고 할 때는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좋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집들 분양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막 그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그때 또 막판에 저 상투 잡았다 하죠. 그렇게 들어갔던 사람은 이거 못 팔고 나가고 고생이고 그나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서 도심에 있기가 어려워서 그 서울에 한 3일 있고 지방에 4일 있는 그런 라이프 패턴을 가진 분들은 평창에 그 아파트를 좀 활용하고 사가지고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 그 언급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지금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됐다고? 예. 하물며 강원도가 지금 빚이 넘쳐가지고 김진태 지사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함 했다가 또 야단 맞고 철회하고 그 춘천 레고랜드에 대해서 지불을 보지 못하겠다고 해서 국채가 폭락한 난리 난 일이 벌어지고 하도 안 되니까 지금 강원 특별자치도를 지정할 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강원도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특별자치도로 해갖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열을 더 줘야 된다라는 것이 설득 논리였거든요. 도대체 평창 동계올림픽 어디 갔느냐는 거죠. 물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 김여정 그 북한에서 그 시간 내려오고 또 북한 선수단도 오고 응원단도 오고 해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상당 도움이 됐는데 그 말고 처음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그 준비할 때 이야기했던 생산 유발 효과, 또 고용 창출 효과, 또 관광객 유입 효과, 경제 발전 효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일부는 있을 건데 예. 전체 유치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해 보면 나쁜 점이 훨씬 많다는 거.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 자, 근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부산 입장에서는 이 엑스포 유치하는 게 좋죠. 예. 부산 입장에서는 뭐냐면 부산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부산이 옛날과 달라졌다는 예. 노인들만 많아지는 예. 도시로 바뀌었다는. 대도시 중에서 예. 고령화가 가장 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 자, 흑수저님 언론은 진실을 판단은 국민이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부산 엑스포 준비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 그 부산 엑스포 장소는 부산의 북항 지역입니다. 여러분 KTX 타고 부산역에 내리면 바로 바닷가 쪽에 보이는 데가 북항 지역인데요. 옛날에 1부도 2부도 중앙부도 3부도 4부도 있던 그쪽이 이제 북항 재개발이라 해가지고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2002년부터 준비해가지고 그야말로 수건 사업으로 추진해서 작년에 그 완성이 된 그 이제 1단계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추가 매립하고 저 토지를 정비하고 해가지고 잘 만들어놨는데 이게 분양이나 개발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부산역에 내리면 바닷가 쪽에 보이는 쌍둥이 건물 하나 있는데 그 말고는 허벌판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를 움직이는 핵심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창원까지 합쳐가지고 700만의 단일 소비권을 만들어서 수도권의 원심력을 이겨낼 수 있는 자체의 소비력과 생산력을 만들자라는 건데 윤석열 정부 들고 나서 이거 노무현 문재인 때 추진하는 거다 하면서 싹 폐기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개발해가지고 잘 될 거란 보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미디어 방송 단지로 분양한 곳에 부산 MBC, 부산 불교방송 분양받았는데 착공도 안 하고 있어요. 나 미치겠다. 이게 문제야. 연속성이 사라져버리면 그 전에 들어갔던 돈들이 다 무용지물 돼버리는 예. 세금 낭비 효과가 생겨요. 진짜 나쁜 놈인 거지. 예. 이거 구축하는데 8조 9천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허벌판 돼 있으니까 지금 부산 입장에서는 그 부산 엑스포 유치하고 여기를 빨리 개발을 하고 아파트 짓고 하는 거 말고는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부산항 기념관, 실내 해양 스포츠 시설, 오페라 하우스, 그 친수공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제대로 돈도 없고 그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고 하니까 지금 허벌판은 비어 있고 여기에 그 땅 사고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뭐 그 나잡혀지게 됐으니까 자꾸 압박을 해가지고 박영준 시장 그 되기도 전부터 이 당신이 시장한 동안에 적어도 이거는 해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전력을 투입해서 되자마자 저 엑스포
저 유치단을 만들고 공무원 조직도 개편하고 굉장히 지금 살력을 쏟고 있는데 예. 과연 거기 땅 산 사람들 또 땅 산 기업들을 배부르기 위해서 부산 시민의 세금과 국민들의 혈세가 투자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많이 지어놓으면 이 엑스포 끝나고 나서 과연 그 누가 들어와서 살 것인지 이런 이제 답답한 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죠. 그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지만 그 강원도 그 산에다가 예. 이제 KTX도 놓고 인프라 구축한다고 막 뭘 짓고 하긴 했잖아요. 예. 그게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여러분 그 여름철, 휴가철 또 무슨 저 추석이나 설날 때 빼고는 그 서울역에서도 출발하고 청양대도 서고 하는데요. 그 이게 홍천 지나서 이렇게 뭐 저 강릉까지 가는 KTX인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 노선을 운영하는데 KTX가 더 이상 난 못하겠다. 강원도에서 보조금 내놔라. 했더니 왜 KTX 운영을 도에서 보조하러 왔냐 하면서 지금도 싸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구가 강릉인 권성동에는 예. 논스톱으로 가게 만들어서 예. 특정 지역과 사람한테는 유지하게 만드는. 그렇죠. 자기 저 지역구 관리하기도 편하고 강산 서울 오기도 편한데 정작 강원도와 그 국민의 발인 KTX는 이것 때문에 막대한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속초까지 별도의 KTX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인구가 지금 실거주 인구가 150만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KTX 노선이 2개나 더 들어와 가지고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차라리 그 돈으로 지역에 사람에 대한 투자하고 또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투자를 하면 귀에 그 소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할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베니핏들이 있는데 이 KTX나 인프라 까는 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투자처가 얼마든지 있을 건데 이 그 특정 정치인과 그 잘못 오도된 이 도민들의 생각 때문에 깔아놓고는 애물단지가 돼버린 이런 상황들이 부산에서 재현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적인 예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코로나로 1년 미뤄서 했잖아요. 예. 원래 짝수에 하는 건데 홀수에 한 번 했잖아요. 근데 도쿄올림픽 때 우리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준비를 엄청 부실히 해가지고 막 침대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도쿄올림픽은 적자가 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올림픽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그 도쿄올림픽도 그렇게 했는데도 막대한 적자를 남기고 지금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빚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동경도 우리나라 비슷하게 인프라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 올림픽을 해가지고 그 옛날 첫 번째 동경올림픽 때 그 일본이 경제 부흥의 계기로서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지금 또 그 시절을 가장 일본의 황금기라 생각하면서 뿌듯하게 그 프라이드로 생각하고 있는데 두 번째 한 올림픽에서는 그 완전히 저 쪽박 찼거든요. 그래서 그 욕 들어가면서 방금 분한 말씀하신 대로 침대를 종이박스 만들었던 이유가 그거 저 상설 침대를 해놓으면 나중에 용도 변경하고 설계 변경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잠깐 저 올림픽 기간 동안만 쓰라고 선수들한테 그걸 줬던 거예요. 그렇게 욕 들어가면서 했는데도 지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오염수 방류랑 도쿄올림픽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후쿠시마에 폭발이 일어나고 일본은 건재해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유치도 했는데 결국엔 일본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예. 한국은 사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돈 별로 안 쓰는 올림픽도 적자에 시달려서 지금까지도 빚 갚느라고 정신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기획 보도하는 여러 뭐 언론들 특히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역대 엑스포에서 신기술을 다 선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엑스포가 개최되면 거기서 나오는 신기술을 가지고 경제 성장의 계기로 쓸 것이다 하는데 요즘 누가 엑스포 가서 신기술 봅니까? 그냥 그 세스 전시회 가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거의 지금은 신기술 도입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엑스포는 그냥 또 하나의 전시 행사로 이미 위상이 축소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마인드인 거지. 엑스포 가면은 막 전 세계인들이 신기술 보겠다고 엄청 몰려들 거라는 환상 속에 있는 거지만 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데 온라인에 가면은 예. 자 그래서 최근에 엑스포 했던 나라들이 그 중국 정도 빼고는
별로 덕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팩트, 사실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에 맞춰서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엑스포가 되고 나면 모든 대한민국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앞뒤가 막혔다는 게 지금 엑스포를 한다면 부산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지. 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막 얼마가 몰려올 건데 그 인프라는 부족하지.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덜 돼 있는데 만약 확정된다고 해도 인프라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산은 뭐 강원도에 비해서 인구가 많으니까 평창 올림픽 때하고는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속초 엑스포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청초호수 옆에 그 바다를 매립해갖고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엑스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엑스포 끝나고 나서 이 철거하고 난 빈 공터에 철거 안 된 저 전망대 탑까지 해가지고 10여 년을 거의 폐허같이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언론에 기고를 했더니 부산시에서 엑스포 나온 건 다 검색을 하나 봐요. 저한테 연락 왔는데 속초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도 아니고 공식 엑스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아 그래요? 예, 그 연락이 왔길래. 그러니까 속초는 자기들이 본인들이 그냥 엑스포란 이름 붙여서 예. 한 거. 예. 그래서 내가 그거는 이제 그 인정 엑스포로 내가 잘못 알았으니까 그건 수정하겠다라고 이제 답을 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속초 엑스포의 문제점이 부산에서 재현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저 공식하고 공인하고 그 차이가 과연 요즘에서 얼마나 캐치되는지. 그리고 이 속초 엑스포장을 다시 살려낸 거는 속초의 오래된 음식점과 속초 시민들입니다. 여러분 저 속초 가면 요즘 그 꼭 들려야 될 곳 중에 하나가 만석 닭강정. 그 집이 이 엑스포장에 있던 그 매립지에 있고요. 또 하나가 청초수 물회집입니다. 여기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몰리고 여기 온 사람들 덕분에 그 옆에 커피숍 되고 그 식당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요. 또 그 모 속초 시장님이 그 자리에 그 공설운동장을 그 인조자들이 깐 다음에 그 야간에 스치라이트를 비춰준 통에 속초 시민들 여기 와서 그 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엑스포 하면 마치 지역이 부흥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아 진짜 윤석열 씨가 이 방송 꼭 봤으면 좋겠는데. 예.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지지를 올리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인데 외교 또 가서 정말 개척만 당하고 왔잖아요. 예. 나라 망신만 시키고 왔잖아요. 그 김건희는 뭐 키링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이 이미지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가셔가지고요 엑스포 공식 포스터들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나 토 나올 줄 알았어. 예. 지금 사우디하고 로마 그러니까 저 이탈리아하고 예. 한국의 포스터를 비교해 보면요 정말 토 나옵니다. 한국의 수준이 제일 떨어져요.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그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안타까운데 또 이제 그 이 엑스포를 주장하는 분들은 대전 엑스포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그 한빛탑 입고 하던 그 개천을 건너서 화려하게 개최되던 그 엑스포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상당 기간 동안 미분양지로 남아있었던 거 여러분 대전 사람들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 대전 MBC도 들어오고 호텔도 들어오고 해서 좀 나아졌지만은 엑스포장 대다수는 아직도 미분양 상태로 비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 길 건너편에 있는 그 식물원 또 대전시립 그 박물관, 미술관, 김창일 미술관 이런 것이 훨씬 더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엑스포가 대전을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과학 엑스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은 인정하지만은 조금 더 준비하고 계획했으면 훨씬 더 대전 시민에게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기는데 부산은 지금 대전 엑스포와도 비교가 안 되는 그냥 그 전시관 만들어서 각 나라에서 채우면 사람들 오겠지 라고 하면서 5,050만 명 온다는데 어디서 누가 어떻게 온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네. 주목국으로 예. 엑스포 유치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야.
부산이 지금 다 쓰러져 가는 망하는 느낌이지만 엑스포를 유치하면 부산이 좋아질 거야. 근데 윤석열 정권 안에서 이걸 유치하면 내 지지율 올라갈 거야.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60조 정도 경제 효과 나오는 거 짜 맞추면 뭐 그런 식으로 짜 맞추면은 600조는 안 나오겠어요? 솔직히. 예. 자, 근데 지금 부산의 처한 현실도 한번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부산의 인구로 따졌을 때 부산이 2위 자리를 내줬어요 최근에. 예. 인천이 2위가 됐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가 전체 인구의 이제 50%가 훨씬 넘어버렸어요. 예. 오히려 서울 인구는 줄고 있지만 경기도 인구가 많아지면서 예. 서울 인구는 900만 좀 넘지만 예. 경기도 인구는 1,300만 넘어갔고 1,400만 넘었습니다. 1,400만 넘어갔고 다음에 인천 인구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금방 한 400만 되겠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부산은 대도시고 관광도시니까 이 엑스포가 유치되면 추가로 인프라 구축을 많이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또 부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 부산 엑스포 홈페이지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일단 동부산 지역에 6성급 객실만 해도 1,000실이고 부산에 5성급 이상 호텔이 121곳이 있어서 2,500개의 객실이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엑스포 기간 6개월 동안에 5,050만 명이 온다고 하면요. 한 달에 평균 842만 명. 그러면 뭐 주말 때 몰린 거 빼더라도 평균적으로 그냥 주중 주말을 합쳐서 분산해도 하루에 2만 8천 명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객실 수가 2,500개라면 10분의 1도 수용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자면 되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은 방에서 자. 예, 한 방에 10명씩 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만큼 우리 88 올림픽 때 선촌 아파트 짓고 했듯이 엄청나게 지어야 되는데 뭐 그것을 지금 부산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나 땅 가진 사람은 바라고 있을 건데요. 각종 규제 다 풀어가지고 그 이 엑스포 준비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허용될 겁니다. 고도 제한, 용적률 건폐율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지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거 누가 감당하냐는 거죠. 저는 윤석열과 박형준, 뭐 김건희가 다 나서서 엑스포, 부산 엑스포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투자를 위한 이권 카르텔을 챙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오늘도 킬러 규제를 다 걷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킬러 규제가 뭐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제대로 규정짓지 않고 규제는 어쨌든 다 푸는 게 좋아. 그게 기업들에게 좋은 거야. 경제 효과가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또 호도하는 거. 다 자기들이 해먹을 결심 아닙니까? 부산에 지금 또 성수기에는 그 한 5만 원, 7만 원 하던 이런 객실이 20만, 30만 하고요. 앞서 그 특급 호텔 이런 데는 한 2, 30만 하던 객실이 80만 원, 100만 원 합니다. 그런데 가만 거기 무슨 뭐 금칠이 해놨대요? 아니 뭐 사람들이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 객실이 적으니까 이게 자유시장 경제지. 그렇습니다. 예. 자유시장 경제지. 그나마 또 예약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객실들이 이 딱 그 여름 휴가철 한 2주일 빼고는 거의 많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10배, 20배로 확대 재생산해 놓으면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라는 겁니까? 부산 사람들 집에서 안 자고 전부 모텔 자고 호텔에서 자도 이거 다 활용 못 하거든요. 윤석열이 이런 머리가 있어야 종합적으로 일장일단, 그러니까 넣을 때 넣고 뺄 때 빼야 되는 이 관점인데 엑스포 유치하면 자기 지지율 오를 거라고만 생각하는 딱 그런 느낌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부산이 이제 기장군을 편입해갖고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부산시 안에 그 여러 구청이 있지만은 해운대구 바깥에 기장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영역은 굉장히 넓어졌는데 부산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구가 320만으로 줄어버렸고요. 특히나 지금 이 부산 엑스포가 만일 개최되면 최대 수혜 지역이 북한 맞은편에 있는 철왕동, 중앙동, 영주동입니다. 그 무슨 40계단 이렇게 논래도 나온 이 아주 오래된 동네인데 여기는 이미 슬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중구 또 영도구 이런 데가 각각 국회의원 뽑다가 이제 두 개 합쳐서 한 명 뽑거든요. 황보 뭐시 한 의원이 이제 그렇게 해서 당선된 분인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한 분에 뭐 다른 거는 보통 2주 3주 하는데 이거는 6개월 하니까 다르다고 하고 강변할지 모르겠는데 6개월 지나고 나면 그 빈자리 빈 공간 또 엄청난 인프라
누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특히나 무슨 그 공항에서 트램을 만들고 또 수상 택시를 만들고, 여러분 한강에 다니는 수상 택시 왜 없어진지 기억하십니까? 부산의 남항대교, 북항대교 엄청나게 바다를 가로지르는 이 수조 원짜리 대교들이 들어서면서 세계에서 그런 거대한 대교를 갖고 있는 대도시가 거의 없거든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브리지, 이런 것들을 부산 2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수상 택시 이런 것들이 몇 개 만들어진들 결국 이거 다 천덕꾸러기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직접 끌고 가면 얼마 안 걸리는데 거기까지 차 타고 갔다가 수상 택시 타고 갔다가 또 저쪽에 또 차가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그 그랜드 디자인은 고사하고 지금 저 낙후된 그 엑스포 개최 지역, 그리고 발달된 해운대 지역,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또 부산 엑스포를 계기로 울산, 포항, 창원, 진해 이런 쪽을 같이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계획은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남의 일 같이 생각합니다. 그저 북한에 땅 가진 사람들 아파트 좀 더 지을 수 있는 기회, 이런 정도로는 너무 아까운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뭐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가덕도 신공항 만든다 만다 하는데, 사실 가덕도 신공항하고 부산 엑스포가 우리는 연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문제점이 있더라. 가덕도 예. 지금 부산 엑스포 준비 건설 비용 4조 9천억에는 가덕도 신공항 비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국토부가 발표한 가덕도 신공항 건축 비용이 13조 7천억인데요. 이게 그 여러분 영종도 그 인천공항 아신지 모르겠지만은 정경환이 땅 사놓고 시작할 그때부터 해도 23년이 걸렸는데요. 2030년 부산 엑스포와 맞추기 위해서 올해가 2023년이지 않습니까? 7년 만에 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 완성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엑스포를 유치 안 하면 더 길게 천천히 차분하게 해도 할 수 되는 건데. 있는데 엑스포에 맞추려면 7년 만에 끝내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턴키 베이스로 발주해갖고 그 공사하는 사람한테 설계 변경권이나 부지 매입권까지 다 줘가지고 각종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 여기가 그 반은 바다를 메꿔갖고 해야 되는 곳인데, 물론 이제 간사이 국제공항 같이 생으로 메꿔갖고 하는 것보다 좀 낫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길 경우에 그 이 공기 단축을 하면 땅이 꺼진다든지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집안 침하 문제 같은 게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어쨌든 29년까지 맞춰 하면 이렇게 생기는 이 하자보수 부작용 누가 책임질 거라는 거죠. 야, 심각하네. 보면 볼수록. 그래서 부산 엑스포로 인한 혜택은 잠시 누군가 볼지 모르겠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2030년, 2040년, 2050년까지 부산 시민들과 경남 도민들이 다 같이 나누어서 지게 되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무리한 추진 때문에 그 전부 진행이 이미 상당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공한 엑스포도 있다면서요. 예. 이 가장 최근에 개최된 엑스포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게 중국 상하이 엑스포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 엑스포 끝나고 나서 상하이 재경대학에서 엑스포 경제연구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엑스포의 효과나 활용 방안을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그 상하이가 엑스포를 누린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이 8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한 13조 4천억 정도 되고, 신규 일자리가 63만 개나 창출됐는데 왜 그러느냐? 중국 정부가 이걸 아주 계획적으로 썼습니다. 일단 준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여러분 그 상해탄이라는 영화 본 기억이 있을 건데요. 상해가 중국의 그 외국 조개, 소위 말해서 조차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각 나라들이 땅을 분할받았고 자기들의 영토같이 해가지고 중국을 침략한 교두보로 삼았고, 상해탄이라는 곳은 고색창량한 석조 건물들이 널리 있는 곳인데 그 뒤쪽을 엑스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백 년 된 그 노후주택들, 낡은 공장지대를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18,000가구를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중국이니까 가능하지.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도 땅이 있죠. 명령하면 우리는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공장도 272개를 외곽으로 이전시켜버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국제경제센터,
국제금융센터, 국제무역센터, 국제해운센터 이런 네 가지 그 핵심 건물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을 완전히 신도시로 마치 프랑스의 라데팡스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 상해가 새롭게 도약하는 제2의 계기로 삼았고요. 그 이전에도 상해는 3천만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해 엑스포를 계기로 완전히 첨단 도시로 그랬죠. 상징백회하는 그런 계기로 썼다는 거죠. 지금 중국 가는 사람들이 북경만큼이나 상하이를 많이 가죠. 예, 그 상하이 자체는 이걸로 완전 있던 예, 요 느낌이고 지금은 상하이 그 당시의 상하이와 부산의 입장은 또 상당히 많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일단 부산은 매립지 텅텅 빈 곳에 새로 짓기 때문에 무슨 도심 지역 재개발을 하든지 또 경제적인 유발효과 이런 게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북항의 맞은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는 가게도 조그만 것밖에 없고요. 일단 공간이 따뜻하게 붙은 이 낡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에 조그만 상가들 뭐 4층 5층밖에 없어가지고 제일 큰 게 무슨 부산 반도호텔 정도이고요. 이 뭐 쓸만한 그 소면서 그 싸그리 무너뜨리고 다시 하지 않으면 그 활용할 만한 경제적 파괴가 일으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치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데 사실상 지금 유치 가능성은 낮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이런 상태에서 이 부산 엑스포 되면 너 큰일 난다. 니 알고 있냐 했더니 다들 한 말이 아, 우리 안 될 건데 뭔 걱정이야? 아, 그걸 안 될 거면 말려 가지고 그 돈 좋은 데 쓰게 해야지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 하면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박영준 당선되고 윤석열 당선됐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또 하나 부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게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부산에서 윤석열 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나토 전략회의 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폴란드를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탄약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푸틴이 직접 나서서 무기 주는 게 발견되면 적대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부산이 전체 320만 중에서 100만이 항만으로 묵고 삽니다. 항구와 관련된 하역, 물류, 창고, 또 해운 이런 거로 묵고 산 사람이 100만인데요. 부산항이 이미 상해 푸동항에 물류 거점을 뺏긴 지가 오래입니다. 환적항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의 부작용으로 북해항로, 북극항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블라디보스톡을 치고 올라가서 북극해를 통과하는 이 바다가 1년에 3개월만 녹고요. 9개월은 얼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9개월은 녹아있고 3개월만 얼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쉐빙 유조선을 만들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고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어허. 일쿠츠크에 있는 유전을 하고 가스전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파이프라인을 박아가지고 북한 거쳐서 남한까지 오면 우리가 연간 매입하는 석유 가격이 값이 쌀 때는 50조, 60조, 유가 올 때는 100조까지 나갑니다. 이것을 3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두바이유도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게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생산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거 이명박 정부 들고 나서 정유사 로비 받았고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지금 이 바다를 통해서 일본 가고 하나는 중국 통해서 가서 발해만해서 중국이 우리 보고 러시아 가스 자기한테 사라고 이야기한 중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이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제안을 한 게 있냐면요. 이르쿠츠크에서 나온 가스하고 유전을 한국이 사준 조건으로 쉐빙 유조선 200척을 발주하겠다. 이거 한 척에 10억 불. 1조 2천억짜리입니다. 그러면 부산, 경남, 뭐 거제까지 해가지고 30년 먹고 살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거 나토 회의 한번 가고 우크라이나에 탄약 수출하면서 차버렸고 가장 큰 피해를 지금 부산 시민이 보고 있는데 부산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윤석열이 그 지랄 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는 부산이 봤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겠다고 엑스포 유치하러 뛰던 거야? 엑스포 유치되면 또 빚덩이 잔뜩 안겨주고 갈 것인데 참 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알면서 당하면 억울하기라도 좀 덜 할 건데 모르면서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안타까운 그런 자,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 국민들도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낮게 보는 데다가 세계적으로도 저번에 우리 시사 방송에 알려드린 적 있죠. 판세가 한국이 꼴등이에요 지금. 예. 이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저 판세, 그러니까 심사위원단의 성향 분석은 저렇지만 대륙별 순환 원칙으로도 지금 25년에 내후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려요 세계 엑스포가. 근데 일본은 망한 나라 재건 작업이에요 지금. 예. 오염수 방류, 도쿄 올림픽, 오사카 엑스포 이런 게. 근데 그 다음에 2030년에 한국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사람들. 대륙별 순환 원칙에 따라서 한국 바로 옆에, 일본 바로 옆에 한국한테 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월드컵하고 올림픽은 우리 국민들이 대륙별 순환 원칙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엑스포의 대륙별 순환 원칙을 아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부산 지역 여론이 윤석열한테 좀 비판적이잖아요. 예. 선거 때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지만.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도 이제 그쪽이 될 것이긴 한데 저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일단 부산의 그 정치인들 특히 내년에 출마하실 분한테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엑스포 되면 어떻게 할 거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엑스포 말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2의 부산이 동남권 메가시티로 다시 거듭나게 할 것이고 아시아의 물류 한적항으로서 새로운 그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교점 항구로서 마치 유럽의 여러분들이 그 네덜란드에 있는 로텔담이 그 단순하게 네덜란드의 항구가 아니고 유럽 전체에 부산항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어떻게 부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유치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만약에 유치가 혹시나 된다면 진짜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예. 나는 윤석열 주변에 이 이권 카르텔들이 이거 그냥 둘까? 개판 만들어버리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상태가 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것만큼은 뭔가 조금 공정하게 해야지가 돼 있어요. 김건희 고속도로가 나오는 바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발표가 11일 달 나거든요. 그리고 그 수능 시험도 11일 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대란설이 아니고 11월 위기설 이런 게 유포되고 있는데 대여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우리 국민들이 뭐 그런 저 약간의 부침에 연연할 게 아니고 이거는 부산 시민들과 경남 도민들의 이 생존과 관련된 문제니까 좀 진지하고 또 치밀하게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가지고 대응하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신문에 나는 광고, 언론에 방송에 나오는 내용들에 현혹되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계획과 시나리오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언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저는 전혀 없었다고 보고요. 부산 엑스포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는 이야기는 아마 새날 방송 많이 할 수 있는 시그니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유치되길 바랍니다. 그럼요. 유치되길 바라는데 유치가 된다면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엑스포를 유치하고 나서 부산이 더 망가질 수도 있다. 네. 이 이야기까지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요. 정봉주 TV로 가십시오. 채팅창 상단에 그 방송 링크가 바로 걸려 있으니까요. 가셔서 새날 방송 보고 왔어요. 새날에서 왔어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분은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38회 방송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거야. 자, 다시 한번